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적 확률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확률의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키워드별로 다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시행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표본 공간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근원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그리고 여사건,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 정의와 차이 등을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확률 중 우리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이 수학적 확률이라 함은 정의가 분명하죠. 이 정의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체 사건 분의 특정 사건의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껍데기만 확률이고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순열 조합 문제가 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우의 수를 2번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여기를 풀 수 있겠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5명이 있어요. 일렬로 선다 했습니다. 그럼 순열이죠. 순서가 있네. 그럼 순열이구나. A, B가 이웃하게 설 확률.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그 수는 당연히 보통 자연수가 되죠. 자연수가 되는데, 확률에서는 그 자연수분의 자연수, 그러니까 전체분의 특정 경우의 수가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분모가 분자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즉 확률은 우리가 이제 P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 5명 일렬로 설 때 전체는 5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자, 특정은 A, B가 서로 이웃하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A, B가 이웃할 경우의 수는 A, B를 하나로 묶고, 그러면 이제 4팩토리얼이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것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확률은 언제나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나와야 한다. 우리가 보통 몇 퍼센트 하는 확률은 백분율이라고 해요. 백분율이라 하는 것은 확률에다가 1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백분율을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 주죠. 그럼 방금 5분의 1을 백분율로 표시해 보면 40%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명이 일렬로 쓸 때 A, B가 서로 이웃하게 될 확률은 뭐다? 40% 확률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확률론이라는 게 어떻게 좀 발전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의 확률을 계산하려고 좀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 확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느 경우가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날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적절하게 베팅을 할 수 있었겠죠. 2번 5명이 원탁. 자, 원탁을 일단 둘러앉는다. 5명이. 그러면 원순열이죠.
원순열 떠올려 주시고, 이번에 AB가 이웃하지 않게 않는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는 4팩토리얼이죠. 왜냐하면 5팩토리얼에서 5로 나눠주는 게 분모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확률을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먼저 좀 AB를 제외한 친구들을 안 치고 나서 그 후에 AB를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A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방법도 있겠죠. 두 가지 다 풀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면 CDE를 먼저 원순열로 앉히고요. 그러면 CD가 가령 여기 C, D, E 이렇게 앉는다 하면 이제 CD 사이에 있는 자리에다가 나머지 AB를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자, CDE를 앉힐 때는 원순열이죠. 그냥 원탁에다 앉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CD를 앉힐 때는 원순열로 풀어주셔야 돼요. 즉 CD가 앉을 때는 하얀 공간에 원탁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원순열로 생각해서 2팩토리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를 앉힐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CD 사이 자리, 이 자리는 ED 사이 자리,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원순열에서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주면 되겠죠. 3C. 그리고 그 두 자리에 AB를 이렇게 앉혀주면 되겠습니다. 나열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3P2라고 쓰셔도 무관하겠죠. 3P 순서까지 있다 생각하시니까.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학생은 지금 경우의 수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확률에서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전체의 경우와 특정 경우를 구해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경우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는 문제다. 답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순열을 이용한 확률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시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은 경우의 수의 복습이 되겠죠. 확률의 개념은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확률의 개념 딱 하나니까요. 그냥 필수예제 4번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문제에서는 이렇게 뭘 이용해라 이렇게 안 써 있죠. 실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없고 그냥 문제만 덩그러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읽고 얘가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 순열인지 중복 조합인지, 또는 분할인지 등등을 생각해낼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통이 있대요. 거기에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했습니다. 자, 임의로 3개를 내가 동시에 착 꺼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자, 동시에 꺼낸다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합으로 풀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모두 축구공이 나올 확률. 근데 또 여기 보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우리가 풀었는데 같은 것이 포함된 조합은 안 풀었잖아요. 하지만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모두 축구공이 나올 확률 먼저 12개죠. 이거 다 더하면. 그래서 전체는 12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겁니다. 순서 없으니까. 그리고 특정 경우는 축구공만 고르는 거죠.
그러면 축구공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축구공이 5개잖아요. 그 5개 중에 3개. 지금 이 축구공 5개가 모두 구별이 안 간다 이런 표현이 없죠. 꼭 축구공 5개 디자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은 것을 포함한 것으로 읽으려면 여기에 구별이 가지 않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들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3학년일 확률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5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것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되고, 농구공이 2개 나올 확률이라 했어요. 여기도 전체는 똑같죠. 전체는 똑같이 12C3인데 자, 특정 경우 사건이 나올 경우의 수는 농구공 2개가 나와야 돼요. 농구공 2개. 그러면 이제 농구공 2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농구공 2개, 배구공 하나, 농구공 2개, 축구공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말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농구공 4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고 배구공 3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죠.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축구공 5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둘은 배반 사건이죠. 이 둘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죠. 우리가 합법칙을 사용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4C1이 아니고 2네요. 죄송합니다. 농구공 2개죠. 4C2를 하고 나머지 그냥 8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는다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반복하지만 그냥 확률에선 전체랑 특정을 따로 경우의 수를 구해줄 뿐이지 그냥 경우의 수 문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자, 이런 거 딱 보고 떠올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방정식이다. 의미 아닌 정수. 딱 완벽한 키워드죠.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중에 임의를 하나 택할 때 x가 2일 확률. 아, 이게 무슨 문제예요? 딱 보는 순간 중복 조합 문제다. 이걸 아셔야겠죠? 너무 유명한 애니까요. 그래서 3명의 후보가 있는데 투표가 10장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3H10이고 이걸 우리는 12H 12C 10에서 12C2 이게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죠. 근데 x가 2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특정 경우의 수는 x의 2를 그냥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y 플러스 g가 8인 거 그냥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8장을 골라주는 거니까 슬라이드, 그러니까 칸막이 1개일 것이고 네, 그 중에 8개 또는 9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3으로 약분되면서 22분의 3. 경우의 수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통계적 확률로 넘어가죠. 통계적 확률은 차이를 보면 어떤 시행이 n번 반복되는 게 핵심이에요. n번 반복. 근데 이 시행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상대 도수 값이 일정한 p에 가까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고 수학적 확률에서 세팅을 했죠. 주사위 던지기 할 때 모든 경우의 수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6분의 1의 확률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내가 딱 12번 던졌을 때
반드시 1이 두 번, 2가 두 번, 3이 두 번, 4가 두 번, 5가 두 번, 6이 두 번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는 행위는 딱 수학적으로 떨어지는 확률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던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그날의 온도, 습도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아주 미세하게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행의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없이 크게 한다. 그런 건 뭘 말하냐면 사람이 누가 하냐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때그때 우리 운이라 그러잖아요. 그날의 운에 따라 오늘따라 운이 좋아서 주사위가 높은 숫자가 많이 나와. 그럴 수도 있죠. 운이 없어서 맨날 1만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보드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시행의 횟수를 n번 하는 횟수를 엄청 많이 늘리면 그때는 이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거의 유사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주사위를 한 10,000번 던지잖아요. 10,000번 던지면 거의 6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잘 안 와닿는 개념인데, 우리가 스케일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어떠한 수학적 과학적 특징이 뚜렷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행을 수없이 반복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카지노의 게임은 아주 미세하게 딜러에게 유리하게 확률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게임들 자체가 그래요. 그게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미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이길 확률이 47%, 그 다음에 딜러가 이길 확률이 53%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6%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플레이어들은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한 판 게임을 했을 때는 내가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한두 판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종종 우리가 플레이어들이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죠. 같은 게임이 많이 반복돼요. 그러면은 이때의 승패의 경우가 거의 53대 47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기는 횟수랑 지는 횟수가 53대 47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카지노는 게임을 엄청 많이 반복하니까 무조건 결과적으로는 6%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형 뽑기 생각하시면 돼요. 인형 뽑기 기계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오면 엄청 잘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갈 때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확률은 인형 뽑기 기계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어쨌든 뭐 다른 이유가 아닌 이상 망하지는 않는다. 물론 임대료나 이런 것들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핵심은 뭐다? 시행을 높이면 많이 하면 할수록 확률이 거의 일정하게 수렴한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n을 크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통계적 확률은 이상적인 확률과 다른 통계적 확률로 구해져야 합니다. 그럼 통계적 확률은 당연히 전체 시행 횟수겠죠. n번분의 내가 성공한 횟수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카지노에 가든 아니면 어떤 갬블링을 하든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딜러가 유리한 거니까요. 사실 한두 판만 딱 하는 게 가장 확률상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통계적 확률로 접근할 수 있어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커서 놀러 가시면 한두 판만 하시라. 친구들하고 뭐 재미삼아 그런 게임을 할 때도 한두 판만 하시라. 많이 하면 누군가가 유리할 수 있어요. 예시를 잘 보시면 윷을 5번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275번 나왔다. 사실 윷놀이를 확률로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 둥근면과 앞면과 뒷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딱 50%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통계적 확률은 평평한 면이 더 많이 나왔네요. 신기하네요. 둥근 면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때 그냥 통계적 확률은 전체분의 내가 생각한 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학적 확률이 P인 사건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로 시험을 해봤을 때 n번 했을 때 그 A가 총 Rn번 일어났다.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n분의 Rn이고 이 값은 수학적 확률인 P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횟수가 높아질수록 이 통계적 확률이 어디로 수렴해 가요? 수학적 확률로 수렴해 가죠.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나와 있네요.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면이 둥근 면보다 더 많이 나온다. 아마 평평한 면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여기 둥근 면이 땅에 이제 닿았다는 거겠죠. 이제 땅에 닿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기 면적이 아무래도 더 넓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면적이 넓어서 60% 확률이군요. 그러면 이걸로 추론해 봤을 때 우리가 도계, 걸윷, 모, 윷하고 모 중에 뭐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도랑 걸 중에 뭐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은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도는 하나만 뒤집어진 거고 걸은 세 개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가 딱 절반이죠. 평평한 거 두 개, 뒤집어진 거 두 개. 그런데 이게 우리는 50% 확률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가 개가 나올 확률이 이것 때문에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했던 것과 같은 원리죠. 이항 정리. 우리가 이항 정리할 때는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n승인데 여기서는 4승이겠죠. 4승. 이 a가 앞면, 이 b가 뒷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녀석이 몇 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우리는 다 같은 확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결국 다 무시했지만 이때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뒷면이 더 확률이 좋다. 그렇게 되면 가장 잘 나오는 확률이 뭐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확실하게 도보다 거리 많이 나오고 모보다 윷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잘 알고 있으면 게임을 할 때 유리하겠죠. 뭐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모의 위치, 도의 위치, 그 다음에 걸의 위치로 갈 수 있는 상황, 상대방한테 그렇게 잡힐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도가 나오기가 더 힘드니까 도에다가 딱 배치를 한다. 이게 확률적으로 유리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풀어보시고 통계적 확률 문제를 봅시다. 통계적 확률 문제는 쉬워요. 자, 흰 공과 검은 공 합해서 11개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이제 엄밀하게 써줍니다. 주머니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죠. 순열은 아니네요.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는데 색만 보고 다시 넣어요. 그래서 11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요. 11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러면 이 주머니에 몇 개의 공이 들어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개 합쳐서 11개면 흰색 공을 우리가 n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검은 공은 n-11-n개가 되겠죠. 네, 통계적 확률에 지금 11번 중에 2번 성공한 거니까 11번 중에 2번이라고 통계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론 이렇게 풀려면 n의 횟수가 충분히 커야겠죠. 근데 보통 이 n의 횟수가 충분히 크다의 그 n은 통계학에서는 그 상황마다 좀 정하는 게 다르고 뭐 15번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10번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엄밀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통계적 확률 문제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런 개념이다라서 그냥 몰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은 전체의 경우의 수는 11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고요. 그 중에서 흰 공만 꺼내야 되니까 NC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계산해 보면 11C2는 11 곱하기 5가 되고, NC2는 n-1 거기에 2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10이라고 놔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얘가 11분의 2다. 그러면 이 친구가 20이 돼야겠죠. 20이 되려면 4, 5가 돼야 되니까 n은 5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적 확률 문제는 좀 잘 안 와닿더라도 풀어보시고요. 개념적으로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험에는 기하학적 확률을 내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까지 기왕 공부한 김에 정리를 해주자면, 기하학적 확률은 영역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전체 영역, 특정 영역입니다. 적어두시면 전체 영역의 영역분의 특정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보통 넓이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길이로 나올 수도 있고 부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걸 기하학적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선분이 있고 AB 위에 CD 위에 있을 확률, 그다음에 AB의 전체 길이는 9고 CD의 전체 길이는 3이죠. 그래서 어떤 점을 내가 딱 찍었을 때 그 점이 CD 위에 있을 확률은 A부터 B까지만 본다면 3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해설은 잘 나와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요. 시험에서 수학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이 거의 메인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하학적 확률은 수능보다는 내신에서 주로 나오죠.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 문제 푸는 것들은 문제가 여기는 그림이 없네요. 이 책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적 확률을 메인으로 공부하세요. 수학적 확률이 핵심이니까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애매하긴 한데 덧셈 정리부터가 또 중요한 맥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한번 끊어서 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제 덧셈 정리 쭈루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덧셈 정리가 골자니까요. 그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만 남습니다. 독립시행을 만약에 한 번에 설명한다 하면 그 다음에 독립시행 한 번, 조건부 한 번,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여러 개로 쪼개서 할 수 있으면 또 쪼개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강의인 확률의 덧셈 정리가 메인이에요. 확률에서는 덧셈 정리가 진짜 메인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여기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조건부 확률이 쉽다는 건 아닌데 조건부 확률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근데 조건부 확률을 킬러로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조건부 확률은 어느 정도 개념만 정확하면 잘 풀립니다. 근데 확률의 덧셈 정리는 말 그대로 여기는 확률이고, 확률이다 하는 건 경우의 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에서 배반 사건, 여사건 구했던 걸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학생들은 여기서 킬러 문항에서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한번 문제들 꼼꼼히 풀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경우의 수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덧셈 정리 잘 따라갈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